여러분 세계 최고의 직장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업 삼성이 2020년부터 작년까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직장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인도에서 발생한 삼성전자의 이 사건 때문에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루니마입니다. 오늘은 제 도시에 큰 변화를 불러온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예전부터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근로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항상 궁금했었죠.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 모든 주제들이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찻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다 옆 테이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첸나이 외곽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시위가 일어났다고? 처음엔 별거 아닌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자세히 들어보니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노조를 결성하려고 한 거래요. 그리고 인도 공산당 계열의 노동상위단체인 인도노동자연합은 소속 삼성 노조가 설립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론 근로자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됐어요. 누구나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 사람들이 이미 인도 내 다른 많은 사람들에 비해 꽤 괜찮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그 시위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시위 관련 기사를 닥치는 대로 읽고 도서관에 가서 노동자 권리나 국제 비즈니스에 관한 책도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상황이 더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시위대를 봤어요. 사람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알게 됐어요. 이들이 바로 삼성 공장 근로자들이구나. 그들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걱정스러워 보이는 눈빛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들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한 근로자가 군중을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대략 40 정도 되어 보였는데 그의 목소리엔 감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매일 열심히 일해요. 인도에서 삼성이 성공하도록 돕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정당한 대우와 우리 목소리를 낼 권리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갈팡질팡했어요. 근로자들의 얘기가 이해되면서도 삼성이 인도에 공장을 세운 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 성장을 돕길 원해요. 그런데 이번 시위가 삼성을 불안하게 만들면 어떡하죠? 다른 회사들도 첸나이를 떠나겠다고 하면요? 다음 날 아침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경찰이 시위 중이던 수백 명의 근로자들을 구금했대요. 공장은 가동을 멈췄고 언제 다시 열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로자들을 지지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번 사건이 첸나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하기도 했죠.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그려졌거든요.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위해 싸우는 근로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삼성과 협력하던 첸나이의 다른 기업들까지, 심지어 새 휴대폰이나 TV를 기다리던 소비자들까지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정부 관리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근로자들은 임금을 43%나 올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삼성이 그렇게 많은 급여를 지불하고도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나라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중 일부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너무 많이 요구하면 공장을 아예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인도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삼성마저 인도를 떠나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할 권리도 원했는데
삼성은 그걸 반대했어요.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이해됐어요. 근로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맞고, 기업이 자기 운영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시위가 계속되면서 첸나이 사람들의 반응도 갈라졌어요. 버스 안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제 경제학 수업 시간에도 사람들이 이 문제로 논쟁을 벌였어요. 제 친구 중 몇몇은 근로자들이 욕심을 부린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들은 삼성이 그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도시가 두 개로 나뉜 것 같았어요.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현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건 항상 어려운 일 같았어요. 누구에게는 공정해 보이는 일이 다른 누구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번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첸나이뿐 아니라 인도 전체에, 더 나아가 국제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할지 말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그저 학생이지만 제가 배운 경제학, 이론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보는 건 너무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삼성이 있는 한국의 임원들이 지도와 차트를 보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인도를 선택했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거대한 공장을 짓고 최신 기술을 들여오고 수많은 근로자들을 훈련시켰죠.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었어요. 이는 앞으로도 인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때 마치 모든 관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로자들과 직접 마주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들의 삶은 어떤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죠. 그리고 삼성의 임원들과도 대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들이 인도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지 알고 싶었어요. 도서관 창밖으로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공장이나 회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아니면 적어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요. 삼성 같은 회사들이 가져오는 일자리와 투자는 우리에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도 중요했어요. 노트북을 닫고 책들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부도 이제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숨을 멈추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삼성 제품을 파는 가게들을 지나쳤어요. 가족들이 새 TV를 구경하고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제 가족, 제 친구들, 우리 모두에게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따라갈 거예요.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인도에서 기업들이 성공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말이죠. 쉽지는 않을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걸 보면서 희망이 조금씩 생기는 걸 느꼈어요.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모두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밖에서 들리는 함성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소리가 더 컸죠. 급하게 옷을 입고 발코니로 달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봤어요. 길거리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제가 여태 본 적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공기는 마치 첸나이의 습한 날씨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엄마에게 물었어요.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또 시위를 하고 있나 봐. 아루니마. 엄마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 저는 대충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어요. 모든 걸 가까이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공장 쪽으로 다가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함성 소리도 더 커졌어요.
공장 노동자들, 그 가족들, 그리고 지지를 보내기 위해 모인 지역, 주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때 군중 속에서 제 친구 라지를 발견했어요. 라지가 저를 보자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아루니마, 이거 믿어져? 무슨 일이야? 저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라지에게 물었어요. 라지의 표정은 흥분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회사에서 또 우리 요구를 무시했어. 우리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말이야. 근데 이런 임금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론 그들의 요구가 정말 현실적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저도 이미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 노동자들의 임금은 인도 평균 임금의 2배였어요. 그래도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그들이 더 많은 걸 원한다는 것도 이해가 됐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경찰들이 공장 정문 앞에 줄을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갑자기 확성기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금이 마지막 경고다.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군중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치며 경찰선 쪽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그때 라지가 제 팔을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우리 뒤로 물러나는 게 좋겠어. 라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좀 더 안전한 거리로 물러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경찰들이 앞으로 돌진하더니 경찰봉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제가 공포에 질려 지켜보는 동안 노동자들이 경찰차에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어. 제가 숨이 턱 막혀 말했죠. 라지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600명쯤 된대. 완전 미쳤어. 삼성이 인도에서 가장 큰 투자자 중 하나였거든요.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핵심이기도 했죠.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 앞으로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도시는 마치 2개로 나뉜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시장에서도, 심지어 우리 집에서도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그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반면 삼성의 철수가 경제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느 날 밤 부모님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시는 걸 들었어요. 삼성이 떠나면 다른 회사들도 따라갈지도 몰라. 아빠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이런 일자리들을 잃을 수가 없어.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렇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중간 지점이 있어야 할 텐데 부모님의 대화는 제 생각과도 맞닿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고충이 이해되었어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하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외국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죠. 만약 그들이 떠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 다른 투자자들도 겁을 먹고 떠날지 모르는 일이죠. 숙제를 하던 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행진하고 있었어요. 공장 노동자들의 가족들이었는데 손에 촛불과 지지의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그 중에 옆집에 사는 락슈미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느껴졌어요. 그녀가 지나가며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 갈등의 인간적인 면이 선명히 보였어요. 이건 단순히 공장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여기엔 가족들이 걸려 있었고 그들의 꿈도 걸려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면서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양쪽 모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외국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잠들기 직전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뉴스를 확인했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정부 개입 삼성과 노동자들 간 협상 시작 예정. 한 줄기 희망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공장 분쟁이 아니었어요. 이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발전과 사람 사이, 글로벌 기업과 지역사회의 필요 사이에서 말이에요. 얼른 옷을 갈아입고 친구 라지를 만나러 나갔어요. 길은 꽤나 북적였어요. 걷다 보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전부 삼성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한 남자가 삼성이 철수하면 그 많은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여자가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을 그렇게 부당하게 대하게 둘 순 없지 라고 답했어요. 찻집에 도착했을 때 라지는 이미 와서 핸드폰에 콜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너 들었지? 이미 들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묻자 찻집 주인이 우리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건네줬어요. 라지는 차를 불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어. 노동자들 요구도 타당한 면이 있지만 요구 수준이 꽤 높잖아. 그리고 삼성은 인도에 많은 투자를 했잖아.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면 떠나버릴 수도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생각했어요. 이젠 단순히 노동자들과 삼성 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둘로 갈라진 것 같았거든요. 차를 홀짝이면서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줘야 해. 한 남자가 크게 외쳤어요. 하지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삼성이 떠나버리면 어떡해. 다른 사람이 맞받아쳤어요. 저는 라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도시 전체가 둘로 나뉜 것 같아. 모두들 자기 의견이 있어. 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어렵지. 정부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해. 삼성도 잃을 순 없고 노동자들 권리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찻집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어요. 곧 있으면 마치 작은 마을 회의가 열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모두가 삼성 문제에 대해 한마디씩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였어요. 우리처럼 대학생인 아니타는 공장에서 일하는 오빠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이 일이 필요해. 하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도 있어. 그녀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는 파텔 씨가 있었어요. 그는 삼성이 떠날 경우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삼성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이득이 있어. 단지 공장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이번 일이 단순히 임금 인상이나 노조 결성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도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외국 자본의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저는 찻집에 늦게까지 남아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을 때쯤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마음속엔 다양한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도시 전체가 긴장 상태였어요. 다들 협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며 업데이트를 기다렸어요. 공장은 계속 폐쇄 상태였고 그 근처 거리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어요. 마침내 몇 주 같았지만 실제로는 며칠 후에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저는 급히 라지를 만나러 찻집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더라고요. 누군가 작은 라디오로 협상 결과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안도감과 불확실함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받게 되었지만 처음 요구했던 만큼은 아니었어요. 대신 노조 결성은 허가되었죠. 노동자들은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어요. 삼성도 인도에 남겠다고 확약했고 향후 더 많은 투자를 고려하겠다는 말을 남겼어요. 정부는 노동법을 검토하고 일부 개정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변에 모인 이웃들의 얼굴을 보니 다양한 감정들이 엿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기뻐 보였고 또 다른 사람은 실망한 듯 했어요. 대부분은 저처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라지가 제 생각을 대변하듯 말했어요. 타협이네. 아무도 원하는 걸 다 얻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을지도 몰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가 이렇게 복잡할 때는 이런 식의 해결책이 정답일 수도 있겠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봤어요. 시위, 긴장감, 찻집에서 밤새 나눈 이야기들. 이건 끝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합의 내용을 실행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노동자들과 삼성 모두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할 거고
우리 시민들도 어떻게 상황이 풀려가는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큰 위기가 일단락됐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우리 도시는 큰 도전에 맞섰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은 셈이니까요. 집에 도착해 챗나이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 도시의 미래에 대해 한 희미한 희망을 느꼈어요. 제 방에 앉아서 삼성 공장 시위에 대한 신문 스크랩들을 훑어보던 중 머릿속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바로 제 친구 사하나의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는 한국 기업과 사람들에 대해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줬어요. 따뜻함과 배려가 가득한 그런 이야기였죠. 사하나가 처음으로 그녀의 가족과 한국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뜨거운 마살라 차를 홀짝거리며 대화하던 때였어요. 밖은 화려한 사리와 경적 소리로 가득한 번잡한 거리였는데 카페 안은 조용해서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었죠. 저기 아루니마, 사하나가 말했어요.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인생이 김 선생님 부부가 아니었으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제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분들이 누구신데? 사하나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하셨던 한국 분들이야. 근데 그분들은 단순히 고용주가 아니었어. 사하나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그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늘 열심히 일하시던 작은 체구의 사하나,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만나 뵀을 때마다 온화한 미소를 띠셨던 게 기억나네요. 김 선생님 부부는 LG에서 일하려고 인도에 오셨었어. 사하나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부터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존중해 주셨거든. 그러다 어느 날 큰 사건이 생기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하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 선생님 부부가 한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외동아이를 잃은 일이 있었대요. 그 사고로 두 분은 너무나 큰 슬픔에 빠졌지만 슬픔이 두 분의 마음을 닫게 한 게 아니라 더 크게 열리게 만든 거였죠. 그분들이 나를 보더니 뭔가를 느끼신 것 같아. 사하나가 말했어요. 아직도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요. 나는 그저 책 읽고 꿈꾸는 걸 좋아하던 꼬마였는데 그분들은 내 안에서 가능성을 보신 거야. 그래서 김 선생님 부부는 사하나의 교육을 지원해 주기로 결심하셨어요. 작은 도움도 아니었어요. 대학까지 전부 지원해 주기로 하셨다는 거죠. 저는 사하나와 그 가족에게 이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을지 상상해 봤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 사하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에 없을 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했지. 하지만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 저도 제 공부 문제를 떠올리면서 만약 저도 그런 지원을 받았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봤어요. 정말 대단하다, 사하나. 근데 부담감은 없었어? 사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은 있었어. 근데 김 선생님 부부는 그런 압박감을 전혀 주지 않으셨어.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거든. 사하나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저는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가 부엌 식탁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모습, 어머니가 깨어있으라고 커피를 가져다 주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성적이 좋을 때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김 선생님 부부가 마치 딸의 성취인 양 기뻐하셨다고 해요. 근데 공부뿐만이 아니었어. 사하나가 말했어요. 그분들은 우리 가족 모두를 정말로 생각해 주셨어. 아버지가 다리를 다쳐서 수술이 필요했을 때 우리 집은 인도에서 그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 병원비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쌌지.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제 곧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예상되더라고요. 김 선생님 부부는 망설임 없이 우리 아버지를 한국으로 데려가서 수술을 받게 해주셨어. 상상이가 항공권, 병원비, 우리가 거기 머무는 동안 생활비까지 전부 지원해 주셨어. 저는 사하나의 입장이 되어봤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이 얼마나 복잡할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감사와 감동이 밀려올 것 같았어요. 한국에 갔을 때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 사하나가 말을 이었어요. 모든 게 너무나 깨끗하고 체계적이었거든. 병원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사하나가 신기한 듯 바라봤을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여기랑 많이 달랐겠다? 엄청 달랐지. 사하나가 힘줘 말했어요.
근데 제일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심지어 우리가 길을 헤맬 때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 차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기업과 사람들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삼성 공장에서 일어나는 시위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수술 후에 우리 아버지가 회복 중이었을 때 김 선생님 부부는 매일 병문안을 오셨어. 그분들이 직접 만든 음식도 가져오시고 아버지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한국 요리도 챙겨오셨어. 단순히 수술비만 대준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가족처럼 아껴주셨어. 차 안에 거실에서 봤던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차 안에 가족과 김 선생님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요. 왜 그 사진이 그렇게 소중한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아루니마, 사하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경험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나도 그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졌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의 뜻을 보였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LG 공장에서 일하기로 한 거야? 차하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맞아. 하이퐁에 있는 LG 공장에서 일하는 건 첫걸음이야. 그곳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배워서 언젠가는 소외된 아이들이 교육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차하나의 꿈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존경심과 동시에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들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삼성 공장에서 시위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현실이었으니까요. 차하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내 경험이 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한 적 없어? 모든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잘 대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도 내 이야기가 특별하다는 걸 알아. 사하나가 말했어요. 그리고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회사들이 있는 지역 사회를 이해하도록 돕고 노동자들이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거지. 그날 저희는 마살라 차를 다 마시고 혼잡한 첸나이 거리로 다시 나섰어요. 머릿속이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죠. 차 하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시위와 요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와 배려,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웃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장 작은 친절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